타이칸 오너분들 바로 뒤로 가길 누르셔서 나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저희 차입니다. 저희 차예요. 왜 저희 차냐면 모카 구독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포르쉐 타이칸 오너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 EV6가 너무 타보고 싶다고, 그래서 타이칸하고 바꿔 타자는 거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때가, 이러면서 바로 EV6 드리고 바로 타이칸을 받아왔죠. 만 바뀌면 안 되니까. 잠깐, 잘 바꿔온 건가? 그리고 이 EV6 가져가신 이분이 차를 찾으러 오지를 않습니다. 개꿀? 이거 그냥 우리가 먹는 건가요? 제가 거의 3주째 타고 있으니까요. 나름대로 롱텀 시승기인데요. 이 차가 어떤 점이 정말 즐거웠고 어떤 점은 정말 분노를 일으키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너무 예뻐요. 처음에 이 차 왔을 때 그냥 감동의 도가니, 약간 이 하차감 같은 거, 내가 지금 포르쉐에서 내리고 있다고, 이런 느낌이 그냥 두근두근 했습니다. 처음 제가 타이칸을 봤을 때, 그때 독일에 있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였죠. 거기서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했다가 악플을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네가 뭘 한다고.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거 플라스틱이잖아요. 손톱 긁으면 손톱 자국 나는 그런 플라스틱이에요. 게다가 이거 이런 식으로, 게다가 눈물이 흐르게 하는 게 괜찮나?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저는 조금, 아무튼 뭐 제 취향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저 눈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쪽에 에어 인테이크 역할을 하죠. 타이어 옆으로 해서 여기에 에어 커튼을 만들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휠이 녹용 휠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여기 다 스포크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스포크 비슷한 휠을 제 포르쉐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막혀있어. 여기만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착시를 노리는 그런 녹용 휠스러운 공력 휠입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참신하게 잘한 것 같고요. 네, 에어로다이나믹을 굉장히 강조해서 에어 커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뒤쪽에 또 이렇게 또 구멍을 뚫어 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구멍이 아닙니다. 잘 보면 구멍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뚫려 있는 형상만 갖고 있어요. 그러시는데 구멍 좀 뚫어주지, 왜 그걸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릴이 액티브 셔터 그릴로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이 온도가 좀 높아져야 될 때는 닫고 낮아져야 될 때는 열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공기역학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원래부터 포르쉐는 프렁크가 있는 메이커잖아요. 911도 있고 막스터도 있고, 어쨌든 여기에 뭔가 실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메이커인 거죠. 당연히 여기도 있습니다. 이해 보세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열리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러면 열려. 자, 열면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여기 보면 포르쉐 마크가 있는 삼각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거 아우디 거에서도 봤는데. 아우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워셔액 넣는 자리가 여기 있고요. 굉장히 좋은 자리죠. 이런 거. 프렁크가 앞쪽에 있는 게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만큼 그렇게 큰 프렁크는 아니고요. 911이나 막스터보다도 더 작은, 아주 작은 프렁크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은 포르쉐스럽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구나 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포르쉐하고 최대한 닮도록 만든 거죠. 뒤편에서 봤을 때 이엘로라든지 이런 라인들도 굉장히 포르쉐의 라인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911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뒤쪽 팬더, 이게 이 차에서는 가장 멋진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타이칸을 진짜 멋지고 타이칸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 뒤쪽에 이 빵빵한 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인승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빵빵한 거, 이런 라인 멋있죠? 이런 라인은 사실 그렇게까지 제 취향은 아니긴 해요. 마치 이 안에 불이 켜질 것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불이 켜지진 않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됩니다. 브레이크는 이렇고요. 헤드램프를 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통 후방안개등 한쪽인데 얘는 양쪽으로 후방안개등이 있네요. 실수로라도 켜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뒤쪽으로 눈뽕이 장난 아니에요. 포르쉐 보면 뒤쪽에 브레이크 램프가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동시에 한 라인이 딱 켜지지가 않잖아요. 양쪽만 켜지는데 이게 법규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이 가운데가 비는 거, 이렇게
했어야 됐나. 예쁠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 좀 아쉽고요. 뒤쪽에 봤을 때 이런 게 플라스틱 안에 들어간 거, 요거 요즘 포르쉐 뭐 718도 그렇고 뭐 등등등 포르쉐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되게 옛날에 배우차 보는 것 같아. 저만 그렇다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겠죠. 여기 이 부분은 천장에서부터 쭉 이어오는 유리가 여기까지 이어지고 여기까지도 이어지게, 이 트렁크의 한 부분을 이렇게 유리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더 길어 보이고 더 해치백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가변 리어윙을 갖고 있어서 이 가속할 때 적절 속도가 되면 이렇게 리어윙이 쭉 올라오면서 이 다운포스를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죠. 이게 포르쉐 911보다 더 멋있는 날개인 것 같기도 해요. 911 날개가 좀 이렇게 뭔가 밥통같이 생겼어. 그리고 이거 트렁크 누르면 전동입니다. 이쪽에 보면 트렁크 공간은 뭐 그렇게까지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게다가 또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이 트렁크가 깊어요. 깊으면 좋은 거 아니냐 싶겠지만 이 트렁크의 리드가 짧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동을 해서 저 안으로 쑥 들어갔다, 저걸 꺼내려면 손이 닿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골프채 한 120대 정도 되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길 거고, 가방은 130 정도, 한 요 정도 될 텐데 세로로 들어가기 조금 짧죠. 좀 짧아서 그래서 골프백을 세로로는 안 되고 대각선으로는 들어갈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럼 그거보다 긴 물건은 어떻게 하느냐? 긴 물건은 뒤쪽을 폴딩 시켜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6대4로 폴딩이 돼요. 근데 6대4로 폴딩이 되는데 뒷좌석에서 이렇게 버튼 눌러서 탁 폴딩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폴딩하면 6대4로 폴딩이 됩니다.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진 않죠. 특히나 이런 것들도 그래요. 이 위쪽을 보면 철판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2억짜리 차에 이런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느낌은 포르쉐구나. 포르쉐의 그 자긍심, 자부심,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딱 차에서 내릴 때 누가 쳐다보나?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또 쳐다보네 이러면서 가게 된다니까.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차가 911과 파나메라, 기존에 있었던 어떤 포르쉐와도 다른 이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조그마한 날개예요. 조그마한 날개가 여기 붙어있는 차가 있나? 날개를 문지르면 열립니다. 이건 진짜 돈지. 아무튼 네, 그런 거죠. 하지만 뽀대납니다. 뽀대나면 됐지 뭐. 옵션 아닌가요? 옵션입니다. 옵션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뽀대나는 옵션이에요. 저라면 선택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자랑할 때 한 번씩, 저희 영상 찍을 때 한 번씩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충전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오른쪽 급속에 보면 AC, DC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속 충전기라고 흔히 얘기들을 하지만 약간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급속이 아니라 DC 충전기입니다. 여러분들 배터리 다 충전해 보셔서 아시죠? 건전지는 직류잖아. 그리고 벽에 꽂으면 그건 교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완속으로 충전할 땐 벽에서 나오는 그 코드를 그대로 꽂아서 충전하는 거고, 그 교류를 이 차 안에서 한번 컨버팅해서 DC로 바꿔서 배터리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AC/DC 컨버터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외부에 있는 DC를 그대로 꽂아서 그 상태 그대로 충전을 하니까 얼마나 빨리 충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DC, 왼쪽에 있는 건 AC입니다. 현대차도 통합돼 있던데. 이거 어떻게 실드를 해야 되지? 이거 실드가 안 되네. 그래서 울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우는 거야? 여러 가지로 이 차가 울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심한 말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인데?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를 넣어야 되는데 적응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자, 가봅시다.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바꿔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포르쉐 911이나 뭐 포르쉐의 다른 차들은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했을 때 달라지는 점이 크잖아요. 근데 얘는 스포츠 플러스를 했을 때 그냥 소리가 좀 우웅 소리 나는 거? 정말로 이게 가슴을 뛰게 하는 소리가 맞을까? 911은 확실히 가슴이 뛰는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에 사람들이 흥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바꿨을 때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가변 댐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가변 댐퍼가 정말 효과가 크지만 그 효과가 거대한 무게, 이 무게를 이기기에는 그렇게까지 큰 효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차는 포르쉐 전체에서 가장 무거운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카이엔보다 더 무거워요.
무거워요. 이렇게 무거운 자동차에 지금 댐퍼를 어떤 걸 장착해도 스포츠가 됐든 부드러운 댐퍼가 됐든 간에 이 차가 그냥 눌러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눌려버리는 그런 느낌의 댐퍼인 거죠. 이 차에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올라오면 아주 조금의 차인데도 운전하는 느낌은 전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을 높이는 기능은 저속에서만 가능하고요. 조금만 속도를 높이면 다시 낮아져요. 오프로드라든지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주차장에서 바닥에 긁히는 걸 막는 정도, 그런 용도지 카이엔에서 차체를 높이는 그런 기능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차가 이트론 GT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차로 느껴져요. 이트론 GT는 약간 스포츠카라면 얘는 패밀리카에 더 가까운 자동차로 느껴집니다. 계기판이 약간 포르쉐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런데 포르쉐하고는 사뭇 다르죠. 포르쉐 911만 해도 가운데 이렇게 RPM 게이지가 있고 5개의 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스터는 3개의 링, 철칙처럼 그걸 지키고 있는데 얘는 그게 없죠. 카이엔이나 파나메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계기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카 라인이라기보다는 우린 패밀리야, 이런 느낌이 드는 계기판을 갖고 있고요. 네, 저희 직원들한테 한마디씩 해달라고 했는데요. 직원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돈씨 아반떼 N 5대 사겠다. 정인구 PD, 아반떼 N 사랑이 지나친 것 같아요. 권정환 PD, 아우디보다 떨어지는 유일한 포르쉐. 그래요? 이트론이 더 좋다? 이트론은 타이칸을 만들고 1년이나 뒤에 만든 차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조금 이상했던 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한 것 같죠? 그래서 그런가? 타이칸은 아마도 패밀리카로 포지셔닝 한 것 같고, 그러면서 포르쉐 911의 디자인은 가져야 되는 그런 형태로 목표를 잡고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포르쉐 전체의 미래를 그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기차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전기차인데 패밀리로 볼륨 모델이 돼주지 않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그런 상황. 아우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깨가 가벼워서 최대한 슈퍼 스포츠카에 가깝게 만들면 되지. 아예 방향성을 다르게 간 것 같아요. 명확한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가 더 많이 팔릴 거냐? 당연히 포르쉐가 많이 팔리겠죠. 사실 이거는 포르쉐 배지를 능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반떼에 포르쉐 배지가 붙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르쉐 배지가 붙어 있는데 5천만 원이야. 안 살 수가 없죠. 달리는 느낌 너무 좋아요.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구나. 대단히 빠르네요. 그리고 뭔가 꽉 찬 느낌이 드네요. 단단한 느낌이 드는 건 포르쉐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를 제가 타는데 모델 3 퍼포먼스가 이 차보다 빨라요.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찌릿찌릿합니다. 막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들죠. 테슬라는 아주 빠른데 좀 깡통 같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쇼대 조금 아쉬운데 라는 느낌도 사실 있긴 해요. 왜냐면 이 차가 출력이 무려 530마력인데 모델 3 퍼포먼스는 출력이 480마력 밖에 안 되는데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3.3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출력이 50마력이나 더 적은데 훨씬 더 빠르다는 거,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유는 무게 때문. 테슬라는 1800km 남짓이고요. 이 차는 2140kg.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얘는 왜 도대체 무거운가? 이 차는 전기효율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고 그만큼 배터리 많이 실어야 되고 무게는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다이나믹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의 이 밸런스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지금 포르쉐가 어떻게 이런 밸런싱을 했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반대로 돌려놓고 생각해보면 테슬라는 어떻게 했노? 이런 생각이 들죠. 테슬라하고 이 차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참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테슬라가 더 뛰어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일단 주행거리 테슬라가 더 뛰어나고요. 달리는 가속 능력 더 뛰어나고요. 코너링에서는 지금 봤을 땐 대등한 것 같긴 한데 이 차는 역시 이 돌아나갈 때 이 매끈함을 놓고 보면 정말 매끈하게 잘 돕니다. 테슬라를 탈 때는 코너를 샤프하게 잘 도네, 이런 느낌이라면 이 차는 코너가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에요. 기존 포르쉐에서 여기로 이어온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거의 없습니다. 엔진, 변속기, 플랫폼, 형태, 서스펜션,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야 했어요. 말 그대로 밑바닥부터 완전히 새롭게 쌓아 올린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헤리티지를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포르쉐 헤리티지를 이어받은 게 뭐가 있어? 신생기업이 만든 자동차라고 보는 것과 크게 다른 바 없을 겁니다. 신생기업이 만든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포르쉐가 만들었다고 기대를 하고 보면 사실은 좀 섭섭하죠. 그리고 더 섭섭한 건 가격이 슬퍼. 이 차의 가격이 무려 1억 9천만 원인데요. 이 정도면 모델 X를 살 수 있는 돈, 모델 S 플레드도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모델 S 플레드와 이 차를 비교하게 되면 너무나 큰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요. 좀 더 타보면 이 차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죠. 한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테슬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고요,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렇게요. 손잡이 올려주는 거, 이거 열면 차에 들어가서 이렇게 타면 시동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출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그냥 맞춰져요. 근데 이건 테슬라보다 조금 더 걱정스럽기도 해요. 테슬라는 들어오면 바로 켜지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으면 켜지거든요. 테슬라가 스타트 버튼이 없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켜지니까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테슬라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드라이브를 넣는 거죠. 기어 시프터 득득득 있으면 기어 시프터를 당기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거고요. 포르쉐 911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딸깍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차는 어디 있나? 이게 지금 기어 시프터거든요. 이 차에 있는 모든 버튼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버튼이 여기에 핸들 뒤에 숨겨져 있어. 맞는 건가? 조금이라도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손을 다 뻗어야 되잖아. 이해가 안 되는 위치에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이상하게 높아요. 파나메라나 이런 차하고 좀 더 비슷한 것 같은 시트 포지션이에요. 살짝 높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그걸 평범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양쪽으로 보닛이 이렇게 블룩블룩 튀어나온 거죠. 블룩블룩 튀어나와서 차 거대한 느낌이 들어요. 폭이 무려 1966이에요 카니발하고 폭이 같은데 실내는 그렇게 넓은가 보면 그렇진 않죠. 그게 이쪽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 바닥 부분에 이 안쪽부터 여기까지 그냥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야 돼요. 폭은 굉장히 넓은데 그에 비해서 실내 공간은 그렇게까지 넓진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할 때 더 이상하죠. 이게 실내가 요만한 차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저기까지 더 있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주차할 때 감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냐? 주차를 이렇게 해야 되죠. 주차를 하다 보면 여기 후방 주차 이렇게 되는데, 후방 카메라를 닦아줄 수 있는 워셔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만 씻어줄 수 있는 거지. 기능이 있는데 작동이 안 되네요. 왜지? 뭔가 기능이 다들 조금씩 이상해. 에러들이 너무 많아요. 전 이렇게까지 에러가 많은 포르쉐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그래요. 아침에 딱 켜고 나면 내비게이션이 독일어로 나옵니다. 갑자기 독일어로 나왔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나왔다가 제 멋대로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모니터가 꺼져서 이게 뭐 화면이 막 지지지 하고 무슨 사다코가 기어 나올 것 같은 그런 화면이 막 나오면서 진짜 공포영화 같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네. 타고 내릴 때 옆쪽이 좀 내려와 있는 차들이 꽤 있죠. 이 차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포르쉐가 아니면 용납이 절대 안 될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 폴스타 2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내려와 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건 그것보다 또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리고 쉽나? 쉽네. 지금 천장에 이 글래스 루프는 옵션입니다.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래스 루프로 머리를 딱 대면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죠. 요만큼의 공간이 남습니다. 만약에 여기 글래스 루프를 선택하지 않으면 요만큼의 두께가 더 생겨요. 그래서 머리가 천장에 닿게 됩니다. 지금도 글래스 루프가 아닌 부분, 요 부분 옆이나 뒤나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가 닿아요. 그래서 이 뒷좌석은 좀 어린이들을 위한 뒷좌석? 약간 성인이 앉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앉았을 때 그럼 정말 불편하냐? 그렇게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발 있는 부분에 배터리를 파놨으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앉았을 때 뭐 안정감 있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좋게 느껴지고요. 아무튼 뒷좌석이 그렇고요. 뒷좌석에 그럼 수납 공간은 어떤가? 여기 수납 공간이 간단하게 마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운데에는 사람이 앉는 좌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묘하게 생겼어요. 스피커 앞에 짐을 둘 수가 있는데 이런 거 그렇게 좋은 구성이라고 할 수 없긴 해요. 왜냐하면 스피커 앞에 뭔가를 놓으면 음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그리고 그게 오디오 소리가 날 때마다 떨립니다. 이거의 좋은 사례는
뭐 폴스타라든지 BMW라든지 이 스피커가 있고 스피커 뒤쪽에다가 공간을 넣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는데 컵홀더 자체가 얕아요. 그래서 아마 컵이 조금 긴 거면 넘어질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얇게 만들었다고? 지금 2억짜리 차라니까요. 요 다이얼이 요게 지금 2억짜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다이얼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열선 시트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이게 뭐지? 폭스바겐 브랜드 자동차 중에서도 굉장히 옛날 차에 붙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옵션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이건 분위기를 너무 해치는데? 보통의 다른 전기차들은 이 뒷좌석이 그냥 이렇게 평평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포르쉐 타이칸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에 배터리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카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카처럼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게 튀어나와 있고요. USB 포트는 아주 묘한 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이거 숨겨져 있다고 해야 되나? 여기 잘 보면 여기 있어요. 뒷좌석에 있는 사람은 보통 여기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차 팔 때쯤 되면 아, 여기 포트가 있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뭐 어쨌든 뒷좌석 공간은 그렇게 훌륭한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형상을 놓고 봤을 땐 굉장히 911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놀랍죠.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시트 포지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칸 오너분들 바로 뒤로 가기를 누르셔서 나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면 타이칸을 구입하기로 계약하신 분들 그만 봐주세요. 약간 네거티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를 3주 정도 탄 것 같아요. EV6하고 굳이 바꿔 탔습니다. 심정은 어떠냐면 다시 내 EV6 돌려줘 이러고 싶은 심정이에요.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기차를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이 차를 타보고 깨달았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 이것 때문에 정말 못할 정도다 이런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차를 처음 만들어 봤구나 이걸 느끼게끔 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경험은 가솔린 차에 대한 경험하고 전혀 다른 거였던 거예요. 테슬라가 처음으로 모델 S 만들었을 때 아, 이 양반들이 차를 처음 만들어 봤구만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거, 오히려 포르쉐에서 그게 느껴집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기술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차가 어떤 느낌이냐, 이게 포르쉐냐 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목적지로 가야 되니까 길 안내를 해야지. 더케이 호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길 안내 더케이 호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더케이 호텔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사 자체가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아니, 얘가 지금 아니 군대에서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러잖아. 당연히 자기가 잘못 알아들어놓고선 왜 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 야이씨, 도도하시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걸로 하면 되죠 뭐. 일단 내비게이션 음성인식은 그냥 아예 없는 겁니다. 전혀 안 돼요. 자, 목적지 검색을 한번 해보죠. 목적지 검색을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다가 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문자 인식이 됩니다. 여기서 더케이라고 쓰면 되죠 뭐. 더케이, 터가 아니고요. 잠깐. 트랙패드를 이용하는 게 이렇게 터치하면 되는데 렉서스는 트랙패드가 여기 있는 게 납득이 됐어요. 왜냐면 멀었거든. 디스플레이가 저기 있었어요. 근데 얘는 디스플레이가 여기 있는데 바로 밑에 여기다 트랙패드를 만든다. 옆으로 갈 때 이렇게, 아래로 갈 때 이렇게, 이걸 문지르는 거야. 아니, 여기서 누르면 되는데 왜 이걸 여기서 문지르고 있죠? 아무튼 희한한 트랙패드를 여기다 넣어놨고요. 조수석에서도 할 수 있어요. 조수석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있는 게 굉장히 뽀대나고 멋집니다. 여기서 내비게이션 같은 걸 검색할 수 있죠. 운전자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대신 내비게이션을 찍어주거나 음악을 재생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디스플레이 여기 하나 더 있는 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정도 해줘도 되지 않나? 디스플레이 하나 더 넣는 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왜 비워놓지 말고 디스플레이 하나라도 더 넣어서 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 디스플레이는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꺼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에 타이칸이라는 로고 아니면 뭐 그래픽으로 뭔가 디자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으니까 하다못해 화면 보기라도 좀 지나가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론치 컨트롤 같은 거 하면 플레드 같은 거 쫙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와줘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타이칸이 그런 식으로 정말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전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미래의 차 같구나, 이걸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실제 활용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있는 거죠. 걔는 그걸로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일단 화면이 크잖아. 그걸로 넷플릭스도 볼 수 있잖아. 전기 충전하는 동안에 뭔가 게임도 할 수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거기다 넣었는데, 얘는 그런 기능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를 굳이 여러 개로 나눠 놓으니까 이 디스플레이 각각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조금 답답합니다. 약간 전기차를 좀 만들어 봤다면 전기를 충전하는 동안에 뭔가 할 수 있게끔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해놓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건 안 되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를 통한 업데이트 기능 됩니다. 되는데 OTA는 여기서 업데이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타이칸이 나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1년 동안 타이칸은 한 번도 업데이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몇 번을 했을까요? 적어도 한 1년 동안에 20번 이상 업데이트를 합니다.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반드시 있다고 보면 돼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못해지기도 합니다. 베타니까. 베타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뭔가 얼리 어댑터적인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는데, 얘는 그런 서비스는 없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로서의 느낌,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얘기 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리 어때요? 좋아요? 생각보다 별로예요? 너무 저속에서도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기 버튼이 핸들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를 이 소리 끄는 용도로 씁니다. 이 소리 없애는 용도로 요걸 쓰시는데, 즐겨찾기 버튼이라는 게 지금 핸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데 그걸 거기다 써버리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음 곡에다 할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음 곡 버튼이 없어. 아니, 오디오를 들으면서 오디오 볼륨 스위치는 있는데 다음 곡으로 넘기는 버튼이 없는 자동차 본 적 있어요? 처음 봤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 다음 곡 버튼은 여기 있어요, 포르쉐는. 근데 이게 회생제동 버튼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회생제동이 됩니다. 누르지 않으면 회생제동이 안 돼요. 회생제동이 아예 없어. 그것도 참 희한하죠. 회생제동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지? 원래 포르쉐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딱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차잖아요. 근데 전기차인데 회생제동도 없어. 그냥 가는 거야. 회생제동을 켜도 굉장히 밋밋합니다. 거의 회생제동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차는 회생제동이 워낙 작아서 주행거리가 그렇게 짧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다른 회사들은 다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가속 페달을 떼면 바로 감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놓고 정지까지 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이 차는 정지가 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갑니다. 이 차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사실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를 쓰고 있는데요. 비행기에서 일찌감치 시작됐는데 기기 장치를 연결시켜서 그 큰 항공기를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일찌감치 사용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자동차에도 바이 와이어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바이 와이어가 된 게 가속 페달. 가속 페달은 이미 다 케이블을 이용하는 차가 이제는 없고요. 모두가 다 전자식으로 가속 페달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는 사정이 좀 달라요. 이걸 전자식으로 한다고? 그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자동차들이 브레이크까지 와이어로 한 자동차는 거의 없습니다. 크는 그렇게 기계적인 장치고 그게 전자적인 어떤 오류에도 그 문제가 없도록 생긴 건데, 전기차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렇게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조금씩 생겨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회생제동을 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패드를 잡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운전자는 감각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포르쉐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회생제동과 실제 제동을 구별할 수 없도록 스무스하게 그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운전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회생제동과 실제 제동을 오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차를 딱 세우고 나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좀 떼게 되는데, 브레이크에서 발을 조금만 떼면 이 차가 그냥 밀려갑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 거의 3주째 매일 이 차를 타고 있는데도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제가 가진 911하고 이걸 비교해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진짜 오랫동안 타봤는데 이거 조만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좀 섭섭합니다. 섭섭하지만 그래도 좋은 점도 많았어요. 정말 잘 만든 자동차 맞죠? 퍼포먼스라든지 성능이라든지 필요할 때 막 팍팍 달리는 거 서킷에서 가져가면 정말 재밌을 것 같고, 그런 것들 모두 다 만족스러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점도 적진 않았어요. 이 포르쉐를 비롯해서 어떤 전문가든 처음 시작은 미숙하기 마련이죠. 포르쉐 타이칸 정말 잘 만들었지만 그 미숙함이 많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그렇지만 포르쉐 타이칸 정말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다음 모델 더욱더 기대가 되는 대목이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아, 이제 가는 거군요.